내 이름은 지은, 올해로 18이 되었다. 경상북도 청송 근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자랐다. 앞마당을 지나면 바로 소나무 숲이 펼쳐지고 저녁마다 바람은 소립과 고구마 말랭이 냄새를 섞어 내 방 창문까지 데려왔다. 내 생일날 나는 하늘색 리넨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얇은 비단 리본을 묶었다. 할머니가 그러셨다. 생일에 정성을 담으면 소원이 들릴 수 있다고. 난 어릴 적부터 단 하나의 소원을 품고 있었다. 개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 본 시베리아의 썰매개, 책 속의 전설 같은 하얀 늑대들처럼 인간보다 더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진 존재, 그리움과 야성이 동시에 담긴 친구. 아버지는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마을 초등학교 역사 교사였다. 처음엔 다들 반대하셨지만 결국 내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이셨다. 우리는 영양 쪽 보호소로 갔고 거기서 나는 그를 만났다. 맨 안쪽 우리에서 조용히 서 있던 존재. 하얗고 부드러운 털, 넓은 발바닥, 그리고 금빛 눈, 그는 강아지가 아니었다. 어른이었다. 보호소 직원은 말했다. 100명이에요. 원래 들개 무리에서 구조됐는데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무릎을 꿇었다. 그는 짖지 않았다. 조용히 다가와 내 손가락을 냄새 맡더니 몸을 바닥에 눕혔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렸다는 듯.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길, 트럭 뒷좌석에서 나는 그의 목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따뜻하고 묵직한 숨결이 손등을 스쳤고 나는 말없이 웃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조금씩 아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나는 자주색 체크 원피스를 입고 마루로 나갔다. 맨발로 나서면 그는 이미 대문 옆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람 같았다. 나는 손끝을 떨며 그 앞에 앉았다. 우린 함께 걸었다. 동네 서점까지 작은 논길을 지나 산책하며 그는 결코 뛰지 않았다. 짖지도 않았다. 다만 옆에 있었다. 말없이, 깊이. 내가 머리를 묶으려 머리카락을 들어올릴 때면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목덜미를 따라 움직인다는 걸. 그날도 그랬다.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 나는 집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연보라색 면자못 위쪽 단추 하나는 떨어진 채였다. 엄마가 방금 세탁해 널어둔 것이었기에. 백령이는 벽난로 옆에 누워 있었다. 나는 책을 읽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귀 뒤쪽을 쓸어주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섭거나 공격적인 떨림이 아니라 그리움과 억눌림이 섞인 떨림. 나는 손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는 내 발 위에 머리를 올렸다. 방 안은 조용했다. 벽난로 불꽃이 바닥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던졌고 나는 그 그림자 속에 내 마음을 들킨 듯 조심스러웠다. 그날 밤 나는 얇은 면 원피스를 입은 채 옆으로 누웠다. 백령이는 문 옆에서 자리를 지켰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깨어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방 안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숨결은 마치 자장가처럼 내 귀끝에 맴돌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조용해졌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많아졌고 나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매일 밤 나는 백령이의 존재를 기다렸다. 발치에서 들려오는 숨결, 눈을 마주칠 때 느껴지는 이상한 떨림, 그리고 손끝을 지나던 따스한 감촉.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내 안의 세계는 점점 그의 무게로 가득해져 갔다. 며칠이 흘렀다. 백령이는 매일같이 나와 함께 있었다. 이젠 내가 부르지 않아도
내가 마루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는 곁에 있었다. 학교에 다녀오는 길, 책방 앞에서 장을 보러 가는 엄마를 따라갈 때조차 그는 나를 놓치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했을 것이다. 그냥 충성스러운 개잖아.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다. 감정이었다. 존재의 끌림이었다. 어느 날 저녁, 엄마와 아빠는 외갓집에 다녀오신다며 하루 밤 집을 비우셨다. 나는 혼자였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던 시간 같았다. 부엌에선 생강차 냄새가 피어오르고 거실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나는 두꺼운 니트 원피스를 입고 양말은 얇은 베이지비 실크로 골랐다. 머리는 느슨하게 하나로 묶었다. 눈두덩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지만 입술엔 석류빛 립밤을 살짝 발랐다. 거울을 보니 스스로 낯설고 성숙해 보였다. 백령이는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카페트 위에 쿠션을 놓고 앉았다. 가볍게 그를 불렀다. 이리 와.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내가 무릎을 펴자 그는 자연스레 그 위에 턱을 올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귀 뒤쪽, 목덜미, 그리고 등을 따라 손이 흘렀다. 그의 숨결이 더 깊어졌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그의 털은 따뜻하고 은은한 숲냄새가 났고 그의 몸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손끝에도 떨림이 번졌다. 그의 숨소리가 내 피부에 닿을 때마다 나는 전혀 새로운 감각을 알게 되는 기분이었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전율.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다. 감정이었다. 지독하게 진한 감정. 그는 천천히 내 옆으로 와 내 등 뒤에 기대듯 앉았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체온이 등을 타고 전해졌고 그의 숨결은 내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살짝 떨었다.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알고 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몸을 더 가까이 가져왔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거울 만큼 진해졌다. 그날 밤 나는 침대 대신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잤다. 백령이는 내 곁에 눕지 않았다. 다만 내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몸을 누이고 나를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 나는 얇은 면 원피스 하나에 이불을 덮었고 그 이불 위로 그의 눈빛이 내려앉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무엇일까? 사랑인가? 동경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인가? 그리고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그가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닿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중의 삶을 살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고등학생. 엄마의 심부름을 하고 아빠와 저녁 뉴스 이야기를 나누며 학교 친구들과 웃는 아이. 하지만 속에서는 완전히 달랐다. 백령이와 보내는 밤들이 그의 눈빛과 숨결이 내 안에 어떤 감정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게 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았다. 내 모습보다 그의 시선이 나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엄마가 2박 3일 체험학습 인솔로 출장을 가고 아빠는 도청 교육에 참석하느라 늦게까지 집을 비웠다. 그날 나는 아예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샤워 후 젖은 머리를 느슨하게 닦고 얇은 하얀 리넨 원피스를 꺼냈다. 길이는 무릎 위, 허리에는 자수가 섬세하게 들어간 천연색 리본을 묶었다. 속옷은 입지 않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다. 발에는 내 가장 좋아하는 회색 니트 양말을 신었다. 찻잔에는 국화차가 피어올랐고 창문은 반쯤 열어둬 봄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았다.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백령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음악도 없이 촛불 하나만 켜두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다가왔다. 그리고 이번엔 아무 망설임 없이 내 앞에 앉았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기척, 그의 향기, 그의 온기가 내 앞에 가득했다. 그가 내 무릎에 천천히 얼굴을 올렸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귀 뒤를 쓸어내렸다. 그리고 목선을 따라 가슴 앞까지 손을 멈추지 않고 내렸다. 그의 호흡이 빨라졌고 내 손끝엔 열이 감돌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도 느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더 깊숙이 내 무릎에 묻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게 정지한 듯 했다. 시간도, 공간도, 바깥 세상의 소음도. 이 방 안에는 오직 우리 둘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다. 백령이는 뒤따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등에 느꼈다. 마치 내가 한 걸음만 더 다가가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 바람이 내 원피스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나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의 존재를 느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고 그 밤, 나는 그를 침실에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 앞에서 들려오는 그의 숨결은 나를 밤새 잠들지 못하게 했다. 2월의 바람은 유난히 조용했고 눈은 마치 녹을 준비를 마친 듯 말없이 쌓여 있었다. 마을은 고요했다. 하지만 내 안은 그 반대였다. 뭔가가 깊이 심겨졌고 이제는 도무지 뽑히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다. 백령이는 하루 종일 나와 함께였다. 내가 세수를 할 때도, 부엌에서 감자를 깎을 때도, 창가에 기대어 있을 때도. 그는 멀지 않은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감시가 아닌 보호였다. 그가 없을 땐 호흡이 어려웠다. 마치 무언가 잊고 있는 느낌. 그러나 곧 깨닫는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날 저녁, 나는 혼자였다. 부모님은 시청회의로 이틀간 외박하셨고 집은 고요했다. 식탁엔 남은 보리밥과 무국이 있었지만 먹고 싶지 않았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오랜 시간 뜨거운 물에 몸을 맡겼다. 거울에 비친 내 어깨엔 김이 서렸고 피부는 장미비드로 물들었다. 수건으로 천천히 몸을 닦고 옷장 깊숙이 넣어둔 얇은 크림색 가운을 꺼냈다. 속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 천은 바람만으로도 움직일 정도로 가벼웠고 걸을 때마다 허벅지 위로 슬며시 올라갔다. 나는 일부러 그것을 고쳤지 않았다. 머리는 물기만 털고 가볍게 하나로 따았다. 거실은 따뜻했고 벽난로엔 불이 피어올랐다. 나는 바닥에 두툼한 러그를 깔고 쿠션을 여러 개 배치한 후 촛불을 하나 켰다. 음악은 틀지 않았다. 모든 감각이 고요 속에서 깨어나길 원했기에. 그가 왔다. 문소리도 없이. 나는 눈을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백령이는 내 앞에 천천히 앉았고 그의 얼굴이 내 눈높이로 맞춰졌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기다림, 갈망, 인내, 그리고 자제. 너무도 인간적인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그의 귀를 따라 손끝이 움직이고 목덜미를 지나 등줄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그는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다. 얇은 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내 손이 멈췄을 때 그는 일어섰다. 아주 천천히 나를 향해 몸을 기대며 다가왔다. 그의 옆구리가 내 무릎에 닿았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그의 체온은 뜨거웠고 그의 몸은 조심스러웠다. 절대로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는 누군가처럼. 그는 내 다리 위에 턱을 올렸고 나는 다시 그의 등을 쓸어내렸다. 안 돼. 더 가까이 오면 안 돼? 나는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엔 저항이 없었다. 그는 단지 내 곁에 있으려 했고 나는 그것만으로도 떨리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일어나 욕실로 달려갔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돌아왔을 때 백령이는 창가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감금한 수호자 같았다. 나는 그날 밤 러그 위에 조용히 누웠다. 그는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그의 숨결은 방 안을 채웠다. 나는 그 숨결에 잠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그가 사람이 되어 하얀 머리카락과 황금빛 눈동자를 가진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향기와 온기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꿈에서 깼을 때 내 베개 옆엔 작고 하얀 털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3월이 끝나갈 무렵 남쪽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마을의 봄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지붕 위엔 눈이 아직 조금 남아 있었고 아침이면 바람이 차가웠다. 그날 나는 서울에서 온 두꺼운 편지 봉투를 받았다. 주소는 성신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내 이름이 활자처럼 선명히 박혀 있었다. 엄마는 울었다. 아빠는 해맑게 웃으며 백합 한 다발을 내밀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기쁘지 않았다. 그건 떠남이었다. 백령이를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온몸을 짓눌렀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집안을 배회했다. 야은 하늘색 홈웨어 원피스, 햇살 아래서는 거의 속살처럼 투명해 보였고 머리는 대충 틀어올렸다. 속옷도 입지 않았다. 무언가 입는 것 자체가 거슬렸다. 나는 온전히 그에게 닿고 싶었고 아무것도 나를 막지 않기를 바랐다. 백령이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슬펐고 고요했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떠날 것을. 나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들판으로 향했다. 마을 끝자락, 들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 고요한 언덕. 거기서 나는 낡은 호치불 하나를 펴고 천천히 그 위에 누웠다. 백령이는 옆에 다가와 조용히 내 옆에 누웠다. 나는 그의 이마에 내 이마를 대었다. 그의 숨결이 내 입술에 닿을 듯했다. 나는 속삭였다. 전생에 너는 뭐였을까? 이번 생에 내가 걔의 모습으로 내 곁에 있는 건 벌일까? 선물일까?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가슴팍에 올렸다. 따뜻한 박동이 느껴졌다. 그것은 너무도 사람 같았다. 나는 온몸을 떨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의 몸은 조심스럽게 내 몸 옆으로 다가왔지만 절대 닿지 않았다. 내일 떠나. 넌 여기에 남아. 나는 그렇게 말했고 그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촉촉했다. 나는 속삭였다. 미안해. 너를 두고 가는 나를 용서해줘. 그는 내 손바닥을 조용히 핥았다. 작은, 조심스러운 마지막 인사처럼. 해가 뉘엿뉘엿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다. 나는 그의 체온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가 존재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쌌다. 엄마는 다시 한번 조언을 건넸고 아빠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차에 실었다. 나는 대문 앞에서 백령이를 안았다. 그는 가만히 내 품에 안겼다. 나는 속삭였다. 어디서든 넌 항상 내 편이야. 차가 골목을 돌아 나갈 때까지 그는 달리지 않았다. 짖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별표 별표. 지금 나는 서울 기숙사의 창가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 낯선 방, 낯선 사람들, 바쁜 수업. 밤이 되면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는다. 그리고 그의 숨결을 떠올린다. 어젯밤 나는 꿈을 꾸었다. 봄이 막 피어난 들판. 흰 옷을 입은 내가 맨발로 서 있었고 내 앞에는 사람이 서 있었다. 백령이의 눈, 백령이의 향기, 백령이의 존재를 가진 누군가.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내가 그 손을 잡으려는 순간 눈을 떴다. 바닥에는 누군가 다녀간 듯 흰 털 한 올이 놓여 있었다. 그는 걔였을까? 아니면 다시 돌아올 누군가였을까?